안녕하세요. 토토기 박사입니다. 자, 1월 14일 세축 경기 이탈리아 리그랑 스페인 슈퍼컵 경기 준비했습니다. 자,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 토토기 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잉글랜드 리그컵의 리버풀의 아스널 경기인데요. 자,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자, 살레하고 마네가 없죠, 리버풀이 지금. 그래서 공격진의 새 그 해결사가 어떻게 될지. 자, 요 관전 포인트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버풀이 그 평균 득점이 아스널보다는 조금 높은 편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원정에서의 아스널 실점이 좀 큰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에도 전적을 통했었을 때 실점이 좀 더 큰 편으로 나오니까 이번 경기에서 밀리는 듯한 게 보이지만 일단은 최종 픽은 경기 분석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이 지금 잇몸으로 버텨야 한 상황인데 구단주가 그 1월 달에 영입이 없다고 좀 말을 했습니다. 자, 마네 살라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아스날의 최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큰 리버풀로서는 그 장담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자, 수비진에 공백이 없는 아스날 상대로 다득점 아마 힘들 거고요. 특히 양나기가 모두 빠진 게 아마 큰 공백일 겁니다. 자, 체인벌린 그리고 미나미노 공백을 좀 메워야 하는데 역시 마네하고 살라에 미치지는 못하는 역량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피르무누가 그 코로나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타의 폼이 좋긴 하지만 최근 많은 경기 출장으로 지친 기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비진도 알리송이 코로나 이슈가 있고요. 마팁, 필립스도 나오지 못하고요. 켈러는 알리송 대신 나온 경기에서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켈러가 그 어떤 걸 뭐 경기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와 또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좀 하긴 좀 해야 됩니다. 자, 코나테도 이적 첫 시즌임에도 잘해주고 있고요. 클럽의 성향상 그 치미카스, 조고바네즈 선수 등의 그 벤치 자원에게는 컵 대회에서는 아마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고메즈의 실전 감각과 최근에 폼이 좀 걸리는데요. 그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중원도 미너, 그다음에 그 존스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좀 존재하니까요. 중원에서 미리 볼을 차단하는 플레이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점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바메양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날개가 지금 빠진 선수들이 그 동시에 빠진 게 좀 치명적이고요. 중원의 반다의 그 티아고, 핸더스, 파비뉴가는 좀 건재는 하겠지만 리버풀이 빡빡한 스쿼드는 아마 무리시킬 가능성이 좀 없을 것으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감염도 역시 있기 때문에 경기 일정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스널 같은 경우는 맨시티에게 아깝게 패배는 좀 했는데 시즌 초반에 혼란을 좀 딛고 챔스권 안착에 좀 성공했습니다. 최근 5경기 모두 멀티골 집어넣으면서 공격력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맨시티전 직전에 리그 4연승 달리는 동안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수비, 제 궤도를 찾았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리버풀하고 비교를 하면 오바메양, 파티 정도 제외하면 전력 누수가 없고요. 선수 구성으로는 아스널이 조금 더 앞선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스미스로우,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사카 이렇게 이 4명이 건재하다는 게 아마 장점이고 리버풀의 로테이션 가동을 예상하면 멀티골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리버풀 상대로도 무실점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베나이트, 토미야스 그 이적생들이 잘 정착을 하면서 안정적인 풋백이 좀 가동되는데요. 마네와 살라가 빠진 리버풀의 활약을 감당하기에는 괜찮은 자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래도 조금 압박을 통해서 경기를 장악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최종 픽은요. 일단 무승부로 저는 추천을 좀 드려볼 거고요. 어느 분은 2.5 언더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스널 승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은데 추천은 굳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AT 마드리드의 빌바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다음에 빌바오 경기인데요. 자, 전적 통계를 좀 보면,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득점력이 A티 마드리드 좀 더 있고, 그다음 실점은 빌바오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홈에서 뛰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1.3점의 평균 득점을 보이고 있고, 빌바오는 1.5점의 경기력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실점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사실 전력상으로는 마드리드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에티 마드리드 챔스가 좀 진입을 했는데 아직 불안한 상태고요. 그 수비력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채로 아슬아슬하게 4위에 좀 있습니다. 자, 10위 발렌시아까지 챔스 사정권에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다음 경기가 홈 경기인 게 좀 다행인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바오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승점을 좀 따내간다는 보장은 좀 없습니다. 자, 대량 득점이 가능한 환경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수아레즈의 그 노세아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고요. 그리지만은 근육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나마 코레아가 분전할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정형화된 수비 패턴으로 무장할 빌바오의 뒷문을 공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수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공공연한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원정에서의 좀 한정이긴 한데 홈에서는 9경기 6실점으로 예전만큼의 명성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0점대 실점률을 기록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바오의 원전 득점력을 감안하며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나마 통계상으로 봤었을 때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 8경기 무승을 끊고 최근 4경기 2승 1무 1패로 나름 제 궤를 찾았고요. 한번 그 패배했던 거 역시 1위 팀인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만나면서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은 만큼 흔들리는 마드리드를 좀 상대로 승점 1점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정 득점력이 조금 빈곤한데 이 경기에서 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오사수나를 상대로 3대1 원정승을 거뒀지만 그 경기 제외하면 8경기 4득점이라는 기록은 빌바오가 원정에서는 빈공이 얼마큼씩 딸리고 있나를 보여주는 점수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셋 폼이 요즘 좋습니다. 무니아인과 넥나키, 윌리엄스도 힘을 좀 내주고 있는데 특히 9경기째 리그 득점이 없는 무니아인 같은 경우는 분발할 필요가 이번 경기에서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격수들 폼이 제각각인 점을 봤을 때 좀 큰 시너지를 좀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수비력이 좀 괜찮기 때문에 11경기 5실점으로 경기당 0.5골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니고 마르티네즈를 필두로 해서 수비진이 매우 강력한 점이라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정에서는 1위 레알 마드리드 한 골 득점만 그쳤기 때문에 수비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추천픽은요. 토토긴 박사 가죽방을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분석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토토긴 박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죽방 이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클릭하시는 참여 문의 톡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죽방에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정보가 있는데요. 축구 외에도 타 경기 종목들 경기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공유한 내용도 눈팅만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정보 얻어가시면서 무료로 올라오는 최종픽도 건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나간 최종픽은 가죽방 검색창에 토토긴 박사를 검색하여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